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올해로 14년차 토익 만점 전문 강사 클라라입니다. 오늘은 오답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토익이 아닌 타 과목에서 사용하셨던 오답노트 방법으로 토익에까지 적용을 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의도치 않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 클라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이 있는데요. 많은 결과로서 증명된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오답노트 방법을 바꿔보시면 여러분들 또한 아마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오답노트라고만 하면 뭔가 기존의 오답노트 방법과 좀 비슷하거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. 제가 누구죠 여러분? 클라라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뒷글자를 따서 라라노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. 좀 유치하지만 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토익 오답노트 혹시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계시진 않으세요? 이제 막 보여드릴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계셨다면 당장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. 토익은 토익답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토익을 토익답게 공부를 하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라라노트의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할 텐데요. 일단은 보통 우리 학생분들이 즐겨 쓰시는 오답노트 방법은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. 1번 문제를 보시면요. 문제의 정답은 D번이죠. 이 문제는 저희가 10분 토익 1번 영상에서 다뤘던 문제인데요.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화면에 우측 상단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문제를 틀렸을 때 오답노트를 만들려고 한다. 그러면 아마 몇몇 분들은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만드셨을 거예요. 1번 문제. 내가 틀린 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if you experience any problems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기까지 이렇게 다 쓰신 다음에 또 엄청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또 해설까지 적어두세요. A번이 안 되는 이유. 자, 이런 식으로 거의 문제집을 만들듯이 B번이 되는 이유. 이런 식으로 아마 작성을 하실 텐데 자, 이런 방법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시간에 비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추천드리지는 않는 방법이고요. 그러면 저만의 독자적인 방법, 라라노트는 어떻게 작성하는가? 지금부터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손바닥 크기만한 노트를 하나 준비를 하세요. 그리고 자, 여기서 왜 손바닥만한 크기여야 하냐? 난 이런 큰 노트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, 이유가 여러분 단어를 암기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50개의 단어를 꼭 외워야 된다라고 쳐요. 그러면 이 50개의 단어를 자,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집중해서 2시간 바짝 집중해서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? 아니면 그 2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제 분으로 치면 120분이죠. 120분의 시간을 10분으로 쪼개서 12번을 나눠서 보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? 정답은 후자입니다. 우리가 뭔가를 암기를 할 때 스트레이트로 몇 시간을 쭉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즉 오래 보시는 것보다 짧게 자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노트 크기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 그러니까 짧게 자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기다리면서나 아니면 정말 짧게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또 혹은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크기가 좀 너무 커버리면 본인이 느끼기에 너무 좀 부담스러운 크기일 수도 있잖아요. 너무 대놓고 막 나 공부한다, 나 단어 외운다 지금 이런 식으로 너무 티가 나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를 좀 준비하시면 이렇게 틈날 때마다 이렇게 보기가 좀 쉽겠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. 자, 이런 노트를 준비를 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답노트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그럼 여러분 아까 1번 문제 다시 볼까요? 1번 문제를 틀리신 분들은 왜 틀리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전치사 뒷자리가 명사 자리라는 건 아셨을 거예요. A번과 D번 중에서 정답이 있다라는 것까지 간파를 하셨을 텐데 아마 A번의 assistant, 보조자, 즉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에는 관사가 꼭 붙는다 라는 포인트를 아마 잠깐 깜빡하셨을 거예요. 저희가 사실 몰라서 틀리는 문제들도 있지만 알지만 잠깐 착각해서 틀리는 문제들도 토익에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그 실수를 다음에도 또 반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오답노트에 저희는 if부터 시작해서 괜히 아는 단어를 다 적을 필요는 없죠. 그래서 저희가 오답노트에는 어떤 부분을 적어야 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핵심이 되는 그 부분만 적는 거예요.
그럼 오답 노트에 자, 요렇게 적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다음 이 문제도 저희 10분 토익 1번 영상에 나오는 문제인데요. 3번 문제입니다. 틀리셨다면 과연 뭐 때문에 틀리셨을까요? 아마 부사들의 뜻을 몰라서 틀리신 거겠죠. 그러면 이 the building where부터 다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단어의 뜻만 적으시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리고 사실 더 좋은 방법은 토익에서는 나오는 표현만 나오기 때문에 이번 문제에서는 conveniently located 가 나왔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heavily located 이렇게 나올 확률은 뭐 전혀 없거든요. 저희가 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콜로케이션, 그러니까 즉 연어 문제에서는 conveniently 따로 그 다음에 located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보다 conveniently located 이렇게 한 덩어리로 정리를 해두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실 때요,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화면에서처럼 한 줄을 적고 나서 두세 줄 정도를 띄워주시는 거예요. 여러분 노트를 아껴 쓰면 좋잖아요. 그래서 따닥따닥따닥 붙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두세 줄을 꼭 띄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. 뭐냐면 이 단어 한번 보시겠어요? 이 단어는 무슨 뜻이죠? 하나, 둘, 셋. 코끼리죠.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. 가만히 뜯어보시면 원래의 코끼리의 철자는 바로 요겁니다, 여러분.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는 영어 단어를 인식을 할 때 딱 보자마자 E-L-E-P-H 이렇게 인식하지는 않죠. 저희는 이 단어에 그저 shape을 볼 뿐이에요. 그러니까 모양을 볼 뿐이에요. 어차피 토익이라는 것이 이런 작문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철자를 하나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원어민도 가끔 틀리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 오답 노트에 정리를 하실 때 이렇게 단어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두세 줄 정도 띄워두시면요, 우리가 외우려고 이렇게 단어장을 들고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럼 봤을 때 그 단어의 쉐입이 뇌에 마치 사진이 찍히듯이 이렇게 깜빡 하면서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. 그 모양 자체가. 그런데 그 단어끼리 따닥따닥 붙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쉐입이 좀 한눈에 간파가 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노트가 아까우시더라도 좀 띄워서 작성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사실 이런 이유도 있어요. 단어장에 빡빡하게 적힌 이런 단어들을 보면요, 이거 언제 외우지? 덜컥 겁부터 날 때가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좀 듬성듬성 단어를 정리를 해두면 마음의 부담이 좀 줄면서 진도를 더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둔 단어들을요, 자주 반복해서 이제 앞으로 보시겠죠. 만약에 반복해서 보는 와중에 이제 이 단어는 확실하게 외운 것 같아 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면 자, 이렇게 영상에서처럼 색연필이나 사인펜 같은 좀 심이 굵은 펜으로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표시가 돼 있는 건 이제 안 보셔도 되겠죠.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런 단어들만 보시기 때문에 회독을 하실 때 굳이 다 외운 단어를 다시 볼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만 더 재빠르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. 자, 그리고 네 번째. 자, 만약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있는 단어들 중에 모르는 단어가 이제 없다, 다 외웠다 하시면 이 영상에서처럼 크게 대각선으로 사선을 긋는 거예요. 그러면 이 페이지는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페이지가 되겠죠. 그리고 간혹 저희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단어는 오답 노트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법 문제를 틀렸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죠? 라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자, 정답은 몇 번이죠, 여러분? 정답은 C번의 yes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부정문에서 still은 not 앞에 위치하고 그리고 yes은 not 뒤에 위치한다 라는 문법을 아셔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. 자,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 때문이죠? even을 몰라서도 아니고 after를 몰라서도 아니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공식을 몰랐기 때문에, 그 문법을 몰랐기 때문에 이 문제를 틀린 거잖아요. 그러면 오답 노트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죠. 자,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, 여러분?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오답 노트에는 문제나 보기를 적는 것이 아니다, 혹은 해석을 적는 것도 아니다. 자, 여러분 집중하세요. 자,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될 포인트를 정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오답 노트, 즉 라라 노트의 핵심입니다. 라라 노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. 정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제가 확신합니다. 저를 믿으시고 꼭 오늘부터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
오답노트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영상 아래에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라라노트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?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노트를 정말 자주 보셔야 합니다. 최소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본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단어의 뜻을 쓰실 땐 이렇게 최대한 오른쪽으로 뜻을 써두시면요. 이렇게 접었을 때 영어만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인지 모르는 단어인지를 이렇게 뜻을 가린 상태에서 좀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뜻은 최대한 이렇게 오른쪽에다가 적어주세요.